존경하는 안우식 부의장을 비롯하여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익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출신 국민의힘 이학한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마무리 잘하시고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만은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혼돈과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을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국가와 기업 모두가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반도체와 신소재 등의 첨단 산업자질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재정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인구와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재정 자립도가 계속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부천시를 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나 부천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정책들이 보이지 않아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위기에 빠진 현 부천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이나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 임기의 3분의 1이 지나갔는데도 최대 현안 사업인 영상문화단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장 신도시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은 어떤 비전을 담을 것인지, 오정 군부대 이전 개발 문제는 어떤 해결책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인구 감소와 세수 부족을 만회할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데 어떠한 대책 발표도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한 미래의 부천시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임기 3분의 1이 지나도록 부천시의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시장을 선출한 시민들에게는 허탈하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이 부천시정을 이끌 준비가 안 되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전임 시장에 이어 또다시 4년을 허송세월로 보내야 한다면 그건 정말 부천 시민이 통탄할 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부천시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습니다. 광역동 정책의 실패로 시정은 다시 4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으나 사실상 매몰된 스마트시티 사업이나 아트센터와 같은 적자 시설물들의 증가로 재정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복지 예산이 부천시 예산의 50%가 넘는데 생산적 부가가치 창출에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은 부천시가 성장시킬 동력을 만들지 아니면 이대로 쇠락의 길을 가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을 만나면 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부천에 대한 위기의식을 시민이 더 느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7, 80년대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과거 영광을 뒤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영상문화단지, 대장신도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마지막 남은 땅을 아파트로 개발하면 부천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쇠락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의 전면 재개발과 사족기능 확충, 중견기업의 위치,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편입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편입은 도시개발과 기업 유치,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쇠락하는 부천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기회입니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시정 구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은 물론 강소기업들도 부천시를 떠나며 쇠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와 기업 일자리 감소, 열악한 재정 형편이 매우 심각합니다. 부천시 공직자분들도 절박한 부천시 재정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시장께서는 천수담 마련론 위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계실 겁니까? 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부천시가 기업 유치에는 소홀하고 가진 땅을 팔아서 그때그때 시정을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운영한 결과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부천을 떠난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과 부천시에서 유치한 50인 이상 기업체 수를 연차별로 밝혀주시고 기업 유치를 위한 부천시의 정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을 떠난 시민들과 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부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미래 부천시의 획기적인 발전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편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최근 김포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부천시를 편입 대상으로 거론합니다. 부천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인 실정으로 볼 때 서울 편입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강동을 비롯한 오정구는 생활권이 서울시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부천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고강동과 의령단지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서울 편입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서울 편입을 공식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서울 편입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단지 등 개발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대형 개발사업은 부천시의 미래 명운이 달린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영상단지는 개발 방향도 못 잡고 있고 대장동에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고 종합운동장 역세권 사업도 이견이 많습니다. 미래의 희망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사업이 희망보다는 부천시의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황금알이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처지에 몰려 있는지 집행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산단지, 대장신도시, 종합운동장 역세권, 오정군분대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 상황과 어떤 비전을 담아 개발할 것인지 개발 방향과 기대 효과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국지구 사업은 도시공사가 지분을 출자하여 참여하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도시공사가 사업을 참여하여 얻는 예상 수익과
향후 부천시 출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보조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매년 8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단체는 사업 목적에 맞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일부 시민단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일부 단체는 정치적 중립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며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의 정책을 추종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정치 집회를 활동 실적으로 홍보합니다. 집회를 주도적으로 참가한 일부 단체는 지난 지방선거 때 특정 부천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하였으며 선거운동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올해에는 부천시의 보조금을 받아놓고서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 집회를 부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만큼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인 단체라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보조금 사업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부천시를 속이고 보조금을 부당 수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교부 결정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께서는 시민단체들의 보조금 허위 신청한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모사업을 전면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 건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의지라면 정말로 부천시 미래에 대한 절망적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전국 35개의 공공의료원 중 34곳에서 적자가 발생했고 예상 적자액이 기관당 92억 원입니다. 공공의료원을 운영 중인 경기도와 성남시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사업비 출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기고 있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공의료원을 건립한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부천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 할 만큼 의료기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2020년 말 기준 부천시에는 공공의료기관 25개소, 민간의료기관 1123개소가 있으며 12,000여 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의료원을 운영 중인 성남시보다 많은 병상수로 부천시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수는 14.4개로서 경기도 10.4개, 전국 14.8개보다 많은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료원 중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일부 진료 과목을 휴진 중인 의료기관만도 23곳입니다. 전국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이 46%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성남시는 의료원 설립
2,197억 원을 투입했으나 의료 인력 부족과 낮은 병상 가동률 등 문제로 올해 634억 원의 적자입니다. 부천시도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면 성남의료원과 같은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시장께서 특정 정치인의 정책을 따라 부천시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부천시에 도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무리하게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기존 민간병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의료 서비스를 시민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의료원은 시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줬던 제2의 광역동이나 제2의 스마트 시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려운 부천시 재정을 고려하여 공공의료원 설립이 아니라 기존 민간의료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너나 우리는 이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만이라도 넉넉하고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장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